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인 지 닷새 만인데요.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백 전 장관 등 산업부 간부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사퇴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인데요. 이와 비슷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장관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 구속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사퇴 강요 지시사항이 담긴 수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됐지요. 관련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산업부 장관을 역임한 백운규 전 장관과 관련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산업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이른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인데요. 산업부 실무진이 월성 1호기를 가동시켜도 된다는 보고를 올리자 너 죽을래라며 거친 욕설을 하는 등의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죠. 당시 이를 감사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대부분이 월성 원전 폐쇄에 범죄 개연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혐의로 대전지검 형사 5부가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당시 대전지법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었는데요. 정권이 바뀜에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 전 장관이 맡고 있는 또 다른 혐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공공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요. 2017년 공공기관 4곳의 기관장과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일괄 사표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해 재점화됐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었는데요. 그 배경엔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내세운 정권 차원의 수사 방해가 있었다는 걸 모르는 국민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 정권이 바뀌고 올해가 돼서야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됐고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에도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요. 그만큼 이 건과 관련해 검찰이 열의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본적인 의혹의 구조는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매우 유사한데요. 해당 사건에서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죠. 때문에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과 처벌도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정황 증거가 담긴 수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산업부 에너지 자원실 소속의 한 공무원이 백 전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 때 장관 지시사항으로 표시해놨고 또 관련 발언을 상세하게 수첩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첩에는 2017년 8월 2일 에너지 자원실 과장단 회의에서 백 전 장관이 산하기관 인사를 서둘러라 라고 발언한 내용 등이 기재됐다고 합니다. 수첩에는 또 백 전 장관이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장 임기 만료 인사 규정이 없다고 그대로 놔두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지시한 내용도 담겼다고 하는데요.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산업부 공무원은 해당 수첩에 기재된 회의 날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4곳 사장을 불러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일괄 사직서를 낸 사장들은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 임기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 이 사건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백운규 전 장관과 관련한 수사로 시작된 이번 건이 미칠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2017년 탈원전 공약을 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대통령 비서실장에 백 전 장관 대학 후배인 임종석을 임명했죠. 그 시기를 전후해 즉 백운규가 장관이 되기 전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나왔음에도 탈핵 진영으로 이동한 A 박사와 가까이 지내며 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미래에너지 연구 프로젝트를 많이 수주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수많은 청와대 인사들이 이번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최이봉 전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은 원자력을 다뤄야 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대전지방검찰청의 월성원전 1호기 수사 대상자가 됐고요. 청와대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1호는 김수현 당시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김해의 기후환경비서관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 씨는 환경단체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반핵 환경운동가 양이원영 씨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백 전 장관을 기소한 검찰이 향후 환경단체와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 관계자들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정책이 아무리 중요해도 멀쩡한 원전의 수익을 조작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이고 여기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면 마땅히 수사를 해야 함이 맞는 거겠죠. 또한 종국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화살이 문재인에게 직접 향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퇴임 첫날 문재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있었죠.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실현에 관계 법령 개정, 재정적 뒷받침,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에너지 기본 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공약 조기 실현을 목표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탈원전 정책 여파로 한국전력공사 주가가 6만 원대에서 2만 원대로 하락하고 전기요금이 인상돼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전 산업 전반을 초토화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초토화된 근본적 책임을 문재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문 정권 들어 권력형 범죄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실무자들만 희생양으로 삼는 꼬리 자르기식으로 마무리되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대장동 사건이 그러한데 탈원전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현상은 반복됐었습니다. 2019년 말 월성원전 1호기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초 산업부 실무자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반대했지만 문재인이 청와대 내부보고 시스템에 연구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냐고 댓글을 달고 백운규 전 장관이 좀 더 가동시키자고 보고한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질책하면서 조기 폐쇄가 강행됐습니다. 자,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청와대 앞에서 멈춰섰고 대신 휴일 한밤에 사무실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밖에 없었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게 실무 공무원들의 잘못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권이 바뀌고 국민들은 전 정권에서 일어난 수많은 의혹들의 실마리가 제발 풀리길 원하고 추미애 박범계를 동원해 정권과 관련한 수사에 보호막을 쳤던 그 내막이 거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꿎은 실무 공무원들만 단죄할 게 아니라 정작 그 윗선은 누구인지 이들을 색출해 단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단죄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정의와 공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